자, 5번 출제 오류. 출제자도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출제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보고 풀어야 됩니다. 제 65회를 예문을 많이 들고 있는데 이 제가 틀렸던 문제거든요. 하도 제가 거기 법무장관한테 욕을 해가면서 싸웠더니만 그 뒤부터는 조금 다른 형태로 나오긴 했던 문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65회 9번으로 나왔던 문제인데 이 내용입니다. 예비군 동원 시 보류자 및 연기 대상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중 대상자 중 동원의 보류나 연기가 가능한 사람은 모두 몇 명입니까? 라는 문제였거든요. 10월 11일 공부 시에 동원령이 선포되었고요. 예비군에게 동원 명령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강의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동원령하고 이 동원명은 다른 겁니다. 요거는 국가동원이고요. 요거는 지역예비군 동원입니다. 이건 병역법에 의한 동원, 요건 예비군법에 의한 동원. 자, A씨는 대한항공에 국외를 왕래하는 항공기 조종사로 9월 1일 취업하여 본인이 보류원서를 제출할 수가 없어서 고용주가 10월 11일 10월 10시부로 보류원서를 소속 중대장이 제출하였습니다. 이게 맞게 출제됐습니다. 맞습니까? 이 문장 맞습니까? 맞나요? 오케이, 맞습니다. 자, B씨는 질병으로 인한 동원이 제한되어 박길동 씨의 여동생 17세, 이건 뭐 일단은 미성년자니까 진단서를 첨부한 동원 연기 원서를 중대장에게 제출했습니다. 성년자야 되는데 이거 틀리게 나왔고요. 제가 틀린 게 이겁니다. C. 자, C씨는 폭행 사실 피해자로 피해자로 처음에 제가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었냐면 구속수가 많이네 이렇게 풀었습니다. 65가 쉽게 나왔거든요. 63 가장 어려웠고 64 조금 어려웠고 65 너무 쉬웠어요. 딱 보는데 쉽게 풀었죠. 경찰서 조사를 받고 있어요. 상관없어. 구속이 아니니까. 이렇게 풀었는데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이제 슬슬 그분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랑 놀까? 그래, 한번 놀아보자. 했는데 그 밖의 사유가 해당되지 않을까. 그 밖의 사유를 상황형으로 내면 이것도 가능하잖아. 여기 첨부문서 있고 얘는 보류원서만 제출했네. 연기원서 제출 똑같이 보류원서에 재직증명서 제출해야 되는 재직증명서 없잖아. 이 맞잖아. 그럼 얘도 맞는 거 아니야? 갑자기 그 밖의 사유가 맞는 걸로 인정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했다가 화이트로 발라놓고 이렇게 써요. 얘랑 12명, 4명. 아니면 저도 연봉 1억 넘는 직장으로 갔을 거예요. 한끗 차이로 됐는데 뭐 결론적으로는 지금 훨씬 더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분들하고 계속 만나고 있는 것도 되게 좋고요. 어쨌든 이 문제가 이후에 65회 이후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게 맞는 걸로 바뀐다는 겁니다. 사유 첨부가 있고 없냐를 따져서 그 밖에 사유가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로 비교해야 됩니다. 보류원서는 첨부 문서 없는데요. 자, 그 이유가 뭔지를 먼저 보고 다시 앞으로 오겠습니다. 법 6조의 3에 동원 등 보류, 말이 좀 빠르니까 천천히 할게요. 보류원서의 제출 등, 자, 5조의 1항 단서 또는 6조 3항에 따라 동원이나 훈련을 보류받으려는 사람은 보류원서를 소속 중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걸 상황형으로 바꾼 겁니다. 첨부 문서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그 1번의 가에 나와 있는 문장이 이걸 기준으로 상황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첨부 문서 없이 그냥 나온 거예요. 자, 시행규칙 보겠습니다. 시행규칙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류원서에 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직증명서겠죠? 중대에 제출해야 됩니다. 이걸 보지 않고 출제했기 때문에 첨부 문서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법에 나와 있는 연기를 보겠습니다. 제5조의 동원. 동원 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원할 경우에 동원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로 관련이 그렇지 않습니다. 질병, 심신장애, 구속 중일 때, 관운상제,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원 명령을 받습니다. 여기에는 뭐가 없습니까? 그냥 연기할 수 있다고만 돼 있다는 겁니다. 요 사유에 해당되는 것들은 다 맞는 건데 그 밖의 사유는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첨부 문서가 없이 기술되면 틀린 거라고 나온 겁니다. 폭행 사실 피해자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여기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법적으로 알 수가 없거든요. 자, 시행령에다 보겠습니다. 법 5조 2항에 따라 동원을 연기하려는 사람, 아까 이 부분이죠. 연기하려는 사람은 동원 받은 날부터 명령서를 받은 날 같은 조에 뭐를? 연기원서를 중대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여기 첨부문서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그 밖의 소유는 사항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순수하게 이것만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출제위원들은
보류원서 제출할 땐 법의 문장을 가지고 냈고요. 연기를 제출할 때는 시행규칙을 가지고 낸 겁니다. 그래서 진단서라는 첨부 문서가 붙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이 된 겁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서. 그리고 그 밖의 사유는 폭행사실 피해자로 넣어놓고 구속이었으면 그냥 맞는 거고요. 구속 사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첨부 서류가 없어서 틀린 걸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68회 때 이렇게 나온 겁니다. 동원시 보류 대상, 연기 대상에 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보류 원서와 연기 원서 제출할 때 뭐는 관련 서류는 첨부한 것으로 본다라고 출제가 된 거죠. 그래서 예비군 대원 A는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구속이 아닌데.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10월 12일 이렇게 해서 제출하였다. 그 밖의 사유로 인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건 맞게 출제가 됐어요. 자, 다른 학원 많이 틀렸겠습니까? 안 틀렸겠습니까? 많이 틀렸습니다. 우리 학원은 안 틀렸습니다. 왜? 본보기가 있었잖아요. 제가 이걸 틀리고 계속 강의했거든요. 제가 틀린 이유는 첨부 서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은 다 맞췄어요. 이때도 개수 문제였습니다. 1번에 1개, 2개 오고. 그래서 많은 합격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변경에 명확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첨부 문서가 없어도 맞게 풀이하십시오. 구속, 안원상제, 재난 이런 것들 다 맞게 풀이하십시오. 그런데 그 밖의 사유, 우리가 법령에 본 적이 없는 사유들을 기술했을 때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첨부 문서가 있을 때에는 그 밖의 사유로 다 인정이 되는 겁니다. 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풀이하시면 됩니다.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왔던 법령입니다. 자, 71회 때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거는 학군교회 교육훈련 교관이 출제를 했던 그 문제인데, 물론 우리 학원에서 많이 합격을 했습니다. 이때도. 왜냐하면 그분이 들어가면 문제 난이도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명백하게 오류입니다. 멘토님이 합격한 회차긴 하지만 멘토님도 이거 이의제기를 잘못하셨어요.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23조 예비군 훈련 보류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중 일반 사항을 고려하여 예비군의 보류 신고 접수 없이 예비군 지휘관이 직권으로 보류 조치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라고 나왔거든요. 자, 가에 국외 출국자로 통보받은 사람. 이때 당시 25년 10월 1일이었으니까 24년 12월 1일에 출국했습니다. 보류자입니까? 아닙니까? 직권 보류자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O입니까? X입니까? 뒤쪽에 단서가 있었어요. 어쨌든 이의 신청을 받았는데 거기서 얘기한 건 이겁니다. 365일을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류자가 아니라고 했답니다. 맞습니까? 옵니까? 직권 보류 조치할 수 있는 대상자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뭐죠? 거기 한국 직권으로 보유했으면 한국에 그게 뭐 출국자 어디 있어? 여기 날짜가 있고 365일 안 됐다고 틀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보류라고 하면은 동원 보류가 있고요. 훈련 보류가 있습니다. 동원 보류는 즉시 적용입니다. 그리고 해소될 때도 즉시 해소입니다. 그런데 그 훈련 중에서 국외 출국자의 경우에는 동원은 즉시 보류해주고 즉시 해제를 하지만 교육훈련에 대해서는 365일 이상을 충족했을 때 교육훈련 훈련 보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죠? 직권 보류라고 했지 훈련 보류란 말을 안 써줬어요. 그러면 국외 출국자가 통보된 사람이 12월 1일 날 출국을 했는데 365일 안 됐으니까 이 사람 동원시킬 겁니까? 동원 보류자잖아요. 동원이 중요합니까? 훈련이 중요합니까? 동원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훈련 보류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끝났냐? 아니요. 이의 신청을 잘못했어요. 멘토님들이 틀리셨어요. 이의 신청을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직권 보류라고 되어 있으면 이 사람 동원 보류는 맞다. 훈련 보류가 안 된 거기 때문에 직권 보류는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실제 예비군 지휘관들도 이렇게 되면 동원 보류자로 조치해주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 거죠. 원문에 통보받은 사람으로 되어 있으면 맞는 거 아니냐. 360일 안 됐습니다. 아니 원문에 이렇게 돼 있지 않냐. 360일 안 됐습니다. 아니 원문에 거기 열 몇 명이 모여서 똑같이 이의제기를 했다더라고요. 다 이의제기는 잘못한 거예요. 뭐였죠? 교육훈련 보류라는 말이 없지 않냐. 동원 보류고 교육훈련은 보류가 아닐 뿐이지 않냐. 그럼 동원 보류에 적용됐으면 보류 조치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했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교육훈련 훈련의 보류 순서를 보더라도 직권 보류 앞부분에 동원 보류 나와 있고요. 요게 나와 있고 교육훈련 보류는 뒤에 나와 있어요. 이게 교육훈련 보류를 얘기한다라는 표현 어디에도 없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나머지 사항들은 뭐 크게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잘못 출제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교육훈련이란 말을 안 붙여줍니다. 근데 우리 PPT 풀고 있는데 교육훈련 붙어 있죠? 그러면 이제 본고사 가서 우리가 풀었을 때 교육훈련 붙어 있었는데 본고사에 교육훈련 없이 그냥 직권보류로 나와 있네? 그럼 동원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교육훈련 보류란 말이 없어도 그냥 교육훈련 보류라고 생각하고 푸십시오. 그렇게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넣어드린 겁니다. 요때만 그렇게 나온 게 아니고요. 그 뒤로도 계속 직권 보류라는 표현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인 건 365일 다 넘은 날짜로 나왔기 때문에 다 오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던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똑같이 이렇게 나와버리면 해밀에서 공부할 때는 여기 교육훈련이라고 명확하게 붙여줬던데 이게 빠지고 나왔네? 그러면 360은 안 됐지만 얘는 동원 보류는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 그겁니다. 이게 뭐였죠? 출제 오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출제자 수준에서 판단하라는 겁니다. 교육훈련 훈련 내는데 동원훈련 내겠습니까? 안 낸다는 겁니다. 그냥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학군교하고의 그분들의 자존심도 있고 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런 오류는 범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직권 보류라고 했으면 예비군법에도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동원 보류부터 나오지 훈련 보류부터 나오나요? 그렇잖아요. 동원 보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 풀어놓고 훈련 보류는 동원 보류에 국회의원 빼고 다 이거 따라가. 걔 그거 똑같아. 이렇게 써놨잖아요. 교육훈련만 동원을 완전 무시한다는 건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부분 아까 말씀하셨던 거하고 좀 차이가 나요. 아까는 쭉 앞에 좋은 본문을 얘기하면 단 뭐가 있다 이렇게 할 때 단을 생생해서 오라고 하셨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여기는 보면은 다의 보상이 나와 있고 라의 단서 조항처럼 365일이 나오거든요. 그럼 다를 낸 건데 왜 X라는 거잖아요. 아니죠. 낸 사람은 훈련을 보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교육훈련 교관인 거죠. 교육훈련 국외 출국자는 365일 아니면 제가 65회 때 그분하고 좀 마찰이 있었습니다. 손들고 얘기했거든요. 365일 안 된 국외 출국자 같은 경우에도 보류자지 않냐. 아니다. 보류자지 않냐. 아닙니다. 보류자 아닙니다. 왜 보류자 생각하시냐. 동원 보류자지 교육훈련 보류자가 아닌 건 인정한다. 동원 보류 맞지 않냐. 아니다. 그분 얘기한 딱 그대로 얘기할게요. 이건 제가 실제로 그 이유권은 이제 들은 얘기지만 제가 직접 질문한 거니까. 동원 보류자 맞다. 국동체 동원 보류 찍는 게 없다. 없습니다. 국동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동원 보류 기타 미하령. 그걸 동원 보류 조치로 하는 겁니다. 학생 예비군이 한 학기를 못 채우면은 동원 보류자가 아닙니까? 이미 시간이 지나버렸는데 그 기간 동안 동원 보류자가 맞는 겁니다. 교육훈련 보류자가 아닌 거죠. 원문에도 뭐라고 명확하게 되어 있냐면 다음 기간을 충족했을 때 훈련을 보류한다라고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동원 보류자가 맞는 거거든요. 근데 그 교육훈련 교관은 동원 보류자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거기에 동원훈련 교관이 따로 있습니다. 동원 교관이. 동원 교관한테 물어봤어요. 다시. 그분 말고 다른 동원 교관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분 동기셨는데 모르시더라고. 국방부에 다시 확인하고 알려주겠다고 했고 이런 얘기가 또 흘러나가면 또 마찰이 있을 수 있는데 부르시더라고요. 동원 교관님이. 동원 보류 맞습니다. 훈련 보류는 아니지만
라고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두 분에서의 그 논리 싸움은 또 개념 싸움은 좀 있나 보더라고요. 자, 출제자는 누가 나가죠? 학공교에서 나가죠? 그럼 제가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까? 출제원이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까? 네. 그러면 답은 뭐다? 직권보류는 교육훈련 보류다. 그렇게 문제를 풀이하십시오. 자, 원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원문의 보류 방침에 보면 나와보겠습니다. 예비군 동원, 훈련의 보류 대상자는 동원도 있고 훈련도 있습니다. 보류 대상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소속 예비군 지휘관이 판단, 결정하여 보류 조치합니다. 보류 기간은 보류자 신분이 되었을 때입니다. 유선 등 기타 사유. 지휘관이 직권으로 보류, 다만 직권으로 보류 조치하고 훈련, 본인 또는 훈련 소리 통지서 대리수행하게 통보하고 증비 서류를 유지해야 됩니다. 41세 이상인 예비역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국외 출국 통보받은 사람. 구적 수감된 사실이 확인된 사람. 기타 명백한 사유가 명백하여 별도의 보류 신고가 없어도 지휘관이 관련 증빙자를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승인한 경우. 앞부분에 나와 있잖아요. 동원 및 훈련의 보류 대상자는 아래는 직권보류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41세 이상은 동원과 훈련이 동시에 시작되겠죠? 그죠? 구속 수감된 사람 마찬가지 동시에 방침 전면이니까 이것도 뭐 사유가 없으니까 없긴 한데 국외 출국자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동원과 훈련의 보류 내용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동원은 즉시, 훈련은 360일 충족시 차이거든요. 그럼 직권보류면은 동원보류 해줘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틀립니다. 여러분이 많이 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맞추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해밀에서는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문제 지문을 바꿔놨어요. 직권으로 교육훈련을 보류할 수 있는 것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렇게 풀지 마십시오. 그냥 직권으로 보류 조치면 교육훈련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푸십시오. 오늘 오리엔테이션 강의의 직권보류와 관련 핵심은 그 얘기입니다. 교육훈련 훈련 문제에 보류 조치 이렇게 나오면 교육훈련을 보십시오. 특히 직권보류와 관련해서는. 동일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교육훈련을 보류는 기본적으로 교육훈련으로 판단하고 풀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 72회 때 나왔던 오류성 문제입니다. 오류성 문제라고 하긴 그렇고 공부하신 분이 워낙 원문을 집중해서 공부하신 것 같아요. 우리 학원은 아닙니다. 다른 학원에서 이 얘기를 하셨다는데, 자, 예비군 교육훈련 6조의 예비군훈련 체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비군 훈련의 관련 문서는 국방정책의 구현에 중점을 두고 각급 제대별로 해당 부분을 작성하며 이 중 수행군 부대는 예비군법 변혁법 다 이렇게 나오면은 요 표가 떠올라야 되잖아요. 그죠? 수행군 부대는 요거 딱 떠오르면 되잖아요. 교육훈련 지시 계획 딱 하면은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은 요게 꽂힌 겁니다. 기초로. 그리고 이걸 그으셨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수행군 부대장군 총장이 예비군 훈련 교육훈련 지시에 기초하여 예비군 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기억을 하신 겁니다. 요 문장이 나와야 되는데 기초 빼고 다 틀린 거야. 이분 기준에서는. 이해가십니까? 기초가 있으니까 이 기초는 앞뒤 문장이 이게 나와야 되는데 기초 빼고는 다 다른 게 들어가 버린 거야.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기초가 중요한 겁니까? 요 두 개의 단어가 더 중요한 겁니까? 이해가시죠? 바탕으로 기반하여 기초하여 이런 걸로 오답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걸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 표에 있는 내용들을 문장으로 기술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관련 법령을 예비군 병역법 뭘로 쓰지? 기초하여. 오케이, 괜찮네. 이렇게 쓴 거라는 거죠. 기초하여라고 쓰면 너무 원문과 똑같으니 모자로 쓰자. 단순히 이거밖에 생각 안 한 거예요. 근데 저 같으면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예비군법과 병역법을 근거하여. 이렇게 만들었으면 더 좋았겠지. 괜히 기초라는 말 써가지고 한 사람 그냥 날라갔잖아요. 대령분이셨습니다. 중령이었나? 대령이었을 거예요. 대령. 이렇게 생각하신다니까, 대령분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문서가 없으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표에서 그러니까 관련 법령에 따라 기초하여.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키워드가 되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부사어로 쓰이는 이런 단어들이 핵심적인 영어로 쓰여서 앞뒤 문장 다 틀렸어. 기초 빼고 다 틀렸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기초를 무시하면 앞뒤가 다 맞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네, 편하신 대로 푸십시오. 저를 좋아하시고 저를 자주 보고 싶으시면 틀리게 푸셔도 됩니다. 그렇다고 싫어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기초에 너무 의미를 두게 되면 그런 오류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문제풀이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하죠. 지금 문제풀이를 제가 2단계에 80일 끝내고 2사이클 정도 사이클 도신 분들이 제가 모의고사 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사이클을 2단계 완성을 하는데 모의고사 보신 분들은 일단은 100분 안에 80문제를 못 푸십니다. 정말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1번부터 50번까지 풀 때 거의 한 70분을 쓰시거든요. 문장을 2번, 3번 보십니다. 틀릴 것 같고 맞는 것 같은데도 또 읽으십니다. 그 습관이 그대로 가요. 본고사 때까지. 잘못된 습관으로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풀지 말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원문을 익히고 이해를 하고 숙지를 해서 정해진 시간 내에 문제 풀 수 있는 스킬을 가진 뒤에 푸셔야지 내가 조금 실수를 하는 것들도 잡아서 올바르게 문제를 풀고 패스도 하고 시간을 남겨서 몇 번 검토를 하고 점수를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검토 시간 자체가 없어요. 1번부터 50분까지 꼼꼼하게 70분을 쓰는데 남은 문제, 30문제 풀 때는 한 문제 풀 때 20초도 안 걸려요. 그리고 한 5문제 정도 그냥 찍어요. 그렇게 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문제가 꼼꼼하게 풀릴 수 있을 만큼의 스킬이 갖춰졌을 때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80일의 사이클이 다 끝나고 2주 정도가 더 지난 뒤에 첫 모의고사를 보십시오. 지금 2회까지 모의고사를 받고 3회 다음 주도 볼 건데 3회 모의고사, 4회 모의고사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준비가 됐을 때 보면 됩니다. 학원이 3회까지 지나갔다 하더라도 4회 때 내가 그 사이클이 돈다 그러면 그 줄을 이용해서 1회 보고 2회 보십시오. 4회 보고 나서 다음 주에 3회 못 봤던 거 보시면 됩니다. 조급해하지 마. 전혀 조급해하지 마세요. 이 학원에서 공부하는 특징을 보면 제가 종합된 거 점수 띄워드리잖아요. 이제 막 등수 우측에 이제 순위 딱 적혀 있고 1쭉 해서 여기 한 50번 정도의 다 이름은 없지만 이거 내 거야. 딱 아시잖아요. 위에라 보니까 한 15개 정도 차이나. 불안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다 만납니다. 다 만납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은 점수가 그대로예요. 솔직히 78개에서 올라갈 때가 어딨어요? 79개, 98개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그분들 80개 맞으신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8회 연속 80개 맞을까요? 한 번의 실수는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계속 올라가는 일만 남은 거죠. 근데 이렇게 되는 건 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80일이 끝나고 차분하게 그냥 쭉 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결국 다 만납니다. 다 만나게 돼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진행을 하십시오. 자, 문제 풀이할 때 천천히 풀이하십시오. 천천히.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천천히 풀이하시는 게 중요한데 빨리 여러 번 보는 건 천천히 푸는 게 아닙니다. 대충 여러 번 푸는 겁니다. 한 번 쫙 읽고 모르겠다? 패스. 이게 공부가 되신 분들입니다. 쭉 읽었는데 내가 뭘 읽었지? 다시 읽을까? 이 순간은 그분 공부 안 하신 겁니다. 그 문장을 내가 모르는 거고요. 저나 멘토님이나 한참 이제 전성기 때, 지금 전성기라고 좀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고요. 문제 딱 지문을 딱 보는 순간 밑에 나와 있는 지문의 개수가 4개네. 그러면 어디 오다 포인트를 넣었을 거야. 그게 있는지를 찾는 거예요. 놀이공원 가서 내 아들을 찾는 것처럼 내가 정해놓은 그 얼굴, 내 아들 키, 그 정도, 무슨 옷을 입고 왔는지 다 알고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놀이공원 가서 그걸 찾으래. 아무것도 얘기 안 해주고. 그걸 못 찾잖아요. 뭘 찾아야 될지도 모르고. 딱 그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가 될 때까지 무한반복을 하시다 보면 됩니다. 대신에 천천히 풀이하시고 답이 안 보이잖아요. 빨리 패스하세요. 대신에 천천히 읽고 답을 딱 체크했을 때 끝내셔야 돼요. 2번 읽지 마세요. 이게 답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더 봐서 답이 맞는지 확인할까? 딱 보면은 맞아요. 여러분이 맞다고 생각하신 거 2번, 3번 봐서 답이 바뀐 경우가 별로 많이 있나요? 거의 없을걸요?
한번 내가 이거 틀린 거 명확하게 찾았어. 그러면 다시 읽어도 그게 답이 맞아. 근데 여러분들은 10문제를 풀 때 5문제 정도는 그렇게 반복해서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넘어가세요. 오히려 쉬운 문제를 빨리 풀고 어려운 문제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쉬운 문제 다 뺏기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푸시되 한 번 딱 보고 답을 못 찾으면 바로 패스하십시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패스한 문제는 답안지에 밑줄을 쫙 꺼서 밀림을 방지하십시오. 뒤에 설명드릴게요. 자, 가나다인 문제가 요즘 많이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이고요. 문제에서 마지막에 옳고 그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셔야 됩니다. 딱 보면은 1번에 가, 나가 있고 4번에 다, 라가 있어. 근데 옳은 것은 했는데 이게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꼭 보면 여기 체크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도 마지막에 반드시 검토하셔야 됩니다. 다시 올라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연결형 문제는 좌측에 쓰는 거예요. 뭐 됐고요. 문제의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황형. 문제를 꼼꼼히 읽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항상 우리가 2단 박스가 있으면 여기 다 읽어보고 밑줄 쫙 까져 있는 건 이게 무슨 내용이냐 그럼 이거 읽으셔야 되는데 그냥 문제 보고 대충 보고 그냥 여기를 꼼꼼하게 읽으세요. 그러니까 답이 맞는 거면 다 체크해보면 여기에서 요구하는 거랑 별개의 것들이 여기 하나 끼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 놓치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요. 어쨌든 패스는 12개 이내가 적절합니다. 15개도 괜찮습니다. 20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20개는 좀 많은 것 같아요. 15개 내외에서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나오면 맞다고 생각했던 거 다시 한번 풀어봐야 됩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천천히 풀이하고 반드시 모든 문장에 밑줄을 그으십시오. 저도 공부할 때 보면, PPT 공부할 때 보면 쭉 긋고 밑줄 안 꺼진 거를 못 읽고 O 표시해 놓으면 꼭 밑줄 안 꺼진 데가 오답 포인트더라고요. 희한하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문장, 모든 단어에 다 줄을 그어가면서 하십시오.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무장, 뭐 다 끄셔야 됩니다. 무기, 탄약 등의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시행령 28조의 2항 내용 모르겠지만 넘어가고요. 예비군의 무탄장, 유지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경찰서장은 군수품 관리법, 이 정도 속도를 읽는 겁니다. 다시 백해서 읽으면 안 돼요. 군수품 관리법에 따른 분임 물품 관리관, 경찰서의 경비, 이거 원장이 강의할 때 경리로 바꿔서 오답 낸 적이 있다고 하던데 경비 맞게 되어 있고요. 과장급, 오케이. 분임물품 운영관이 되고, 운영관이냐, 관리관이냐 나오겠지? 관리관 나와 있네요. 관리관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은 출납 공무원이 됩니다. 천천히 2번 읽지 말라는 겁니다. 자, 각군 총장은 무기탄약 장비 등의 소모망실 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거는 뭐 무조건 틀린 거죠. 이렇게 풀면 큰일 납니다. 자, 요까지만 딱 풀고 넘어갔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답을 O로 체크할까요? X로 체크할까요? 옳은 거 찾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틀린 거 찾는 문제인가 보다. 답안지 2번 돼 있어요. 끝까지 푸셔야 됩니다.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여기서 하셔야 돼요. 틀린 것으로 돼 있으면 여기 이렇게 해놓으면 헷갈리잖아요. 둘 중에 하나가 어떻게 헷갈리잖아요. 그럴 때는 앞에다가 2 써주시면 돼요.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각군 총장은 시행규칙 20조의 사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게 없죠. 무기탄약, 장비, 유지관리의 사항의 경우에는 매 분기 말을 기준으로 이를 종합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국방부장에 보고해야 된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푸는 겁니다. 자, 예비군에서 필요로 하는 무기, 장비, 병참 맞나요? 무장병정이잖아요. 관리. 이게 틀린 거네요. 어쨌든 요거는 찾았어. 자, 답이 2개 나왔습니다. 어떻게 되죠? 솔직하게. 이제 첫 시험 보시는 분들. 또 읽어야지. 다시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못 찾아요. 방금 읽었던 거에 뭐가 씌어가지고 계속 맞는 걸로 우인하게 돼요. 이럴 때는 넘어가십시오.
넘어갔다가 다시 딱 보면은 바로 보여요. 그리고 펜을 어떻게 쓰냐면 지금 노란 걸로 다 칠해져 있잖아요. 플러스 펜을 쓸 경우엔 빨간 펜과 파란 펜 하나 더 쓰세요. 노란 줄 걸어놓고 두 번 껐잖아요. 헷갈려. 색깔을 다르게 그으면 다시 읽는데 조금 효과적일 겁니다. 색깔은 두 가지를 쓰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어쨌든 이렇게 답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패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는 내가 11번 문제다 그러면 다른 데는 답 체크되어 있잖아요. 가마키. 쭉 했는데 11번 막혔다 그러면 쭉 긋고 패스한 표시를 해두셔야 됩니다. 저는 패스 마크를 2개 썼어요. 한 개는 별, 한 개는 갈매기. 갈매기는 풀다가 패스한 거. 별은 그냥 패스한 거. 딱 보자마자 오늘은 패스. 다음 중 상황을 패스. 박스 2개 패스. 연결형 패스. 박스 2개 있으면 다 패스하세요. 풀지도 마세요. 사지선답형 푼 거나 박스 2개 풀어서 푼 거나 점수는 똑같아요. 쉬운 것부터 싹 걷어내고 나머지 시간을 도대서 하시면 됩니다. 저는 2개 썼어요. 이거는 어렵지 않은데 이건 어렵지 않은 원칙만 정하면 되거든요. 상황형인의 패스 끝. 그죠? 박스 2개는 연결형으로 되어 있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가로형 막 2단 박스 나온 거 다 패스. 그런데 사지선답형 그냥 원박스에 가나다 고르는 문제. 그게 참 풀다가 패스하기가 참 어려워요. 좀 전에 한 것처럼 무슨 생각이 들죠? 조금만 더 읽으면 2개 찾았으니까 한 30초만 더 보태면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안 찾아져요. 못 찾아요. 저 뒤에 가서 통합방위법 풀동고 다시 예비군법 딱 보면 왜 못 봤지? 바로 찾아요. 10초도 안 걸려요. 그래서 패스를 꼭 하십시오. 패스 마크는 갈매기와 별. 뭐 본인이 원하는 데 쓰셔도 돼요. 그럼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겠죠? 플러스 펜으로 이렇게 막 낙서해도 되냐고. 됩니다. 전 이게 더 지저분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지저분했어요. 혹시나 기분 나쁘시면은 욕도 좀 쓰고 19도 좀 써두시고 하셔도 돼요. 플러스 펜은 인식 안 합니다. 그래서 흑연 재질로 되어 있는 연필로 가마킹 하셨다가 불합격 하신 분 있어요. 쓰지 말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강의를 또 못 들으셨더라고. 연필 쓰시면 안 됩니다. 연필로 이제 계속 연습하신 분이었거든요. 두껍게 나오는 펜 있잖아요. 볼펜, 이게 샤프처럼 나오는 거. 그걸로 계속 공부하신 분인데 그걸로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 문제 푸는 것도 그걸로 연습하다 보니까 그게 편하셨나 봐요. 본고사까지 그걸로 가서 가마킹까지 그걸 하셨어요. 그걸 다 인식해가지고 꽈라. 모의고사 점수 좋았던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OMR 카드 리더기가 없잖아요. 개인별로 체크해서 알려주시잖아요. 그런 실수가 있었더라고요. 반드시 플러스 펜이나 볼펜도 그냥 가능합니다. 볼펜 중에서는 제스타. 가장 똥이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플러스 펜 중에 까만색 펜 쓰시는 분들은 자제하십시오. 내가 가마킹을 한 건지 컴퓨터 펜으로 쓴 건지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색깔은 달리해서 쓰시면 굉장히 효과적일 겁니다. 자, 빡생 문제 이런 거 나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틀린 거 이렇게 표시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표시하고 가라 그리고 나다 이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긍정적일 수 있잖아요. 가라 이렇게 체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다 풀고 나면 올라가서 옳지 않은 거구나. 그래서 옳지 않은 거 다시 한 번 더 카운트하고 내려오는 겁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2개, 2개가 아니지. 나다 이렇게 반드시 체크하십시오. 이게 해마다 꽤 많은 인원들이 이거 하나씩 틀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만점, 평상시 만점 받은 분인데 79개 나오시거나 특히 중년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좀 많았어요. 소령분들은 크게 영향은 없더라고요. 한 개 틀렸다고 해서 급격히 비선되는 경우는 아주 극히 소수고요. 대부분 합격을 하시는데 그래도 그거 한 문제를 맞췄으면 1지망에 가냐? 3지망 이게 확 달라져 버리거든요. 그게 크니까 원하는 지망에 가고 싶으신 분들은 꼭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문제에 이렇게 나온 적은 없지만 옳은 것으로만 조합된 것을 했는데 요 어떤 것들은 일부만 틀려져 있고 다 틀린 것도 있습니다. 그죠? 이건 또 다 맞는 거야. 그러면 가끔 질문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진짜로 PPT를 그렇게 많이 푸시는데도 불구하고 원장님 이거 1번 아니냐고 계속 물어보셔요. 옳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왠지 좀 이게 다 틀렸으니까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걸 또 답 체크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주의하시고요. 연결형 같은 경우에는 좌측에다가 알파벳 쓰고 하시는 거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푸시냐면 없을 것 같죠? 있습니다. 학원에서 이렇게 시험 보실 때도 이렇게 가끔 이렇게 뒤에 쭉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줄긋이 하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반드시 여기 옆에다가 쓰십시오. 지금 요즘은 안 쓰셔도 되겠더라고. 그냥 A의 가예요. A의 가 맞네? 가의 B? 가의 B? 이게 틀렸네. 하나씩 지워가면서 풀어도 훨씬 빠를 수 있어요. 연결하는 거는 연결하는 것도 풀어야 되죠. 찾는 것도 해야 되잖아요. 아예 처음에 연결되어 있는 거를 갖다 붙여놓고 옳고 그른 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요거 하나 체크되면 뒤에 볼 거 없잖아요. 여기서 하나 체크됐으면 볼 거 없잖아요. 그럼 결국은 남는 거 2개잖아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대부분 이렇게 푸실 겁니다. 써가지고. 근데 지금 볼 때는 바로 연결해서 푸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문이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왼쪽에 2개, 오른쪽에 3개, 4개. 그래서 연결하는 게 바로바로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편하신 대로 푸시고요. 이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죠, 최근에. 가로 다 뚫어놓고 밑에 찾는 거. 자, 그러면 대부분의 분들은 여기다가 글자를 다 쓰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권하진 않아요. 차라리 뭐 하다못해 여기 A에다가 미음 쓰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밑에서 바로 연결해 버리십시오. 자, A의 기억이라 돼 있다. 19세. 19세 틀렸잖아요. 그리고 A의 미음이다. 미음. 18세 맞잖아요. 동그라미 치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지워나가는 속어법으로 문제를 푸십시오. 그게 훨씬 더 빠릅니다. 쓸 필요도 없고요. 정말 빠릅니다. 그런데 빠른 대신에 단점이 뭔지 아세요? 내가 어떻게 풀었는지 기억을 못해. 다시 검토할 때는. 써놓으면은 내가 써놓은 거를 보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그냥 속어법을 했잖아요. 속어를 잘못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형에서 틀려서 빨리 풀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풀었을 때 실수할 수는 있어요. 대신 빠르기는 거의 2배 속도입니다. 그래서 편하신 걸로 하시되 저는 이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푸시면은 이 문제랑 이 문제는 같은 문제예요. 결국은. 연결형이든 가로치우기든 같은 문제 형태로 풀 수 있습니다. 뭐 숙달해보세요. 저는 이 방법으로 문제를 풀고 나서 속도가 더 빨라졌어요. 저희 120문제였거든요. 120분 만에 120문제를 푸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간을 최대한 세이브해야 되니까. 네, 박재희님. 한 번 더 해달라고요, 이거를? 그렇죠. 계속 보게 되는 거는 맞아요. 한 번 더 보게 되는 그 사람의 욕심입니다. 계속 의심하게 되고 자신을 못 믿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자, 문제에 함정이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 진짜 잘 낸 것 같아요.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이거 잘 안 읽는 거 알더라고요. 근데 문제 지문을 또 읽잖아요. 그럼 보면은 보류와 연기원서 제출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옳은 것은 딱 이렇게 읽어버리는 겁니다. 밑줄 친 거 이거 안 봐버리고 이거 안 봐. 근데 앞부분에 분명히 보류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쭉 읽어보면 자, 허리디스크 수술로 해서 진단서 연기. 그런데 내용은 맞잖아요. 후속적인 사람 교도소장 확인서 이것도 연기 맞잖아요. 이렇게 풀었다는 거죠. 실제로. 그때 당시엔 또 개수 문제다 보니까 가나다처럼 소고가 안 돼. 그러니까 4번 체크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박스가 나오면 2단 박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패스. 바로 패스. 꼼꼼하게 읽어서 풀든지 아니면 밑줄 이런 거 나오면 함정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하고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난해한 문제는 반드시 패스를 하십시오.
통상 12개, 15개까지도 괜찮습니다. 20개도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안 읽고 패스하는 것까지 합쳐서 20개가 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어떤 분은 그렇게 푸십니다. 사지선다변부터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자, 80문제 중에 78회, 77회를 기준으로 하면은 46문제가 그래요. 절반 이상을 40분, 30분도 안 되는 시간에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옳은 것은 고르는 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46문제 중에서 45문제가 다 옳지 않은 것이에요. 근데 한 문제 푸는데 20초도 안 걸리는 문제가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보면 답이 보여. 그러면 나는 남은 문제, 거의 한 40문제도 안 되는 문제를 100분 중에서 20분 정도 썼다고 하면 80분 정도를 푸는 거예요. 여유 있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각자의 방법들이 있겠지만 패스를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천천히 읽고 턱 걸렸다. 갑자기 푸는데 원장이 생각난다. 패스예요. 그건. 수상하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잘 활용을 하셔서 패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점수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패스만 잘 하시면은 50개 정도를 맞추시는 분이 65개까지 올라옵니다. 패스만 잘 하셔도. 패스를 못 하시기 때문에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 안배를 못 하다 보니까 솔직히 뭐 그분들한테는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구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구분할 수 있을 때 문제를 푸시다 보면 패스만 잘 하십시오. 그럼 65개는 반드시 나옵니다. 첫 시험을 보시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올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나오면 오라고 표시했던 것들을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명확하게 틀린 것 말고 사지선다변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다시 검토할 것도 별로 없고 지금 가나다 위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다 문제 푸실 수 있어요. 대부분의 시간은 옳고 그른 걸 제대로 체크했는지 막힌 실수가 있는지 이런 거 위주로 많이 보시고요. 난이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시간이 많이 남을 겁니다. 그러면 문제를 다시 풀어보십시오. 다음 주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서 그냥 명확하게 답이 나온 것들 그거 다시 읽을 필요도 없어요. 마킹만 제대로 돼 있는지만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쭉쭉 해서 2회에서 3회 정도를 다시 풀어보시면 만점 나오는 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문제풀이 방법까지 해서 오리엔테이션 2단계 어떻게 공부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편안하게 얘기를 하십시오. 저도 똑같이 경험했던 사람이고 지금 남은 기간이 참 조마조마한 시기.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수준이 높고 나는 수준이 밑에 있고 막 그렇거든요. 결국 이거는 다 만나게 돼 있습니다. 조급해서 방법을 바꾸면은 박살납니다. 중간에 방법 바꿔서 성공하신 분들은 거의 못 봤어요. 잘못된 길을 가시는 분 중에 다시 돌아오신 분들은 잘된 거 봤지만 가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공부하신 지가 이제 80일이 넘었는데 지금 50일 진도를 밟고 있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게 안 된대. 왜 하지 말라는 걸 하고 있냐 그랬더니 하지 말라는 건 알고는 있는데 안 된대요.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얘기해줘야죠. 말씀드린 대로 암기하지 말고 이해하지 말고 일단은 체크리스트를 끝내라. 그리고 본격적으로 암기하고 이해하는 거 80일부터다. 처음부터 거의 PPT로 문제 따지면은 한 5, 6천 개 될걸요? 그 모든 문제를 모르는 상태에서 다 꼼꼼하게 이해하고 암기하고 가려 그러면 진도 못 빼요. 싹 걷어낼 거 걷어내야죠. 뭐 5천 개라고 가정을 했을 때 4,500개 정도는 계속 읽어서 반복해서 답이 보일 만큼 반복해서 없애버려야 돼요. 외우지 않아도 풀 수 있을 만큼 이해할 필요 없이 풀 수 있을 만큼 풀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500개에 집중하는 겁니다. 80일부터. 그러면서 나머지 것도 계속 정독을 하는 거죠. 솔직히 5,000개 중에 5,000문제 중에서 80일이 지나면 4,500개 정도는 잘 풀려요. 다 아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문제를 안 풀고 책을 보셔도 공부 효과가 나는 것들입니다. 대신에 500개가 안 되는 거죠. 벌칙, 날짜, 상황의 문제. 이런 것들을 집중해서 공부하면서 정독을 병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 수준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 내가 모르는 500개가 교재에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못 찾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푸시라는 겁니다. 이게 확 줄어들 때까지. 제 기준으로 4,600개를 계속 돌렸거든요. 계속 돌리면서 마지막에 남은 게 300문제였습니다. 틀리진 않는데 조금 헷갈렸던 거.
그게 63회 때였는데 65회 때는 5,600개를 풀어도 안 틀렸어요. 하다못해 눈 감고 풀어도, 아니 눈 감으면 안 되지. 어쨌든 이렇게 풀어도 몸이 기억하고 있더라. 머리는 기억을 못해도. 그 정도로 반복을 했습니다. (15만) 개의 개수를 풀고 본고사에 갔습니다. 대부분의 첫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4만 개에서 3만 5천에서 4만 개 정도의 문제를 풀고 가실 겁니다. 그 개수면은 여러분 정독은 어마어마하게 하는 겁니다. 대신 병역법의 정독수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워낙 범위가 넓으니까. 그래서 믿고 가십시오. 믿고 가십시오. 81을 하고 나서 내가 정독을 해도 되는 실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본인이 아실 겁니다. 80일 되고 그 정독하도록 파일 사이클 돌도록 돼 있잖아요. 돌아보니 정독하니까 효과가 난다 안 나는 거 본인이 아실 겁니다. 효과가 없다는 거 아시면 문제 위주로 가시라는 겁니다. 막 가다가 불안해서 책을 한번 봤는데 책이 다 보이네 이제는. 그때부터는 정독하셔도 되는 겁니다. 솔직히 문제하고 정독을 했는데 2단계 강의 뭐하러 들으시죠? 강의가 왜 필요하죠? 정독을 그렇게 잘하고 다 암기할 것 같으면 강의가 필요 없잖아요. 근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책에 나와 있는 원문의 내용이든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이든 강의하고는 다를 수도 있고요. 서로 이해 못했던 것들이 연결될 수도 있어요. 그동안 내가 문제 풀면서 궁금했던 거, 책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됐던 거, 암기가 잘 안 됐던 거, 강의를 들으면서 결합시킬 수 있다는 거죠. 특히 1단계는 원문 위주로 했잖아요. 암기를 위해서. 하지만 2단계는 이해를 위해서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2단계 강의 시작할 때 특히 교육훈련, 예비군법, 조직훈련, 통합법은 그렇게 특별히 이해할 건 없는 것 같아요. 가장 어려운 건 병역법입니다. 교육훈련보다 병역법이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병역법은 시험 문제가 그렇게 디테일하게 깊이 있는 걸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들어가진 않아요. 저는 이따 학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병역법에 대한 공부를 좀 했거든요. 병무청 행정규칙까지도 봤어요. 달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달라요. 사회복무요원이 8일 이상 복무 이탈을 한 경우에는 연장 복무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잖아요. 아니에요. 병무청 행정규칙 안에 다 걔네들이 갖고 있는 규정에 뭐라고 돼 있냐면 사회복무요원이 10일을 복무 이탈한 경우에는 8일은 복무 연장을 하지 아니한다. 복무에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은 연장 복무를 합니다. 5배 연장은 안 하고. 대신에 이틀에 대해서는 5배 연장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고발은 10일을 기준으로 고발하는 게 아니고 8일을 기준으로 고발하게 돼 있어요. 16일이 되면 고발을 2번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 알 필요 있어요? 시험 문제는 10일이에요. 그러면 연장 복무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하죠? 실무에서는 연장 복무 합니다. 이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뭐가 맞는 거죠? 출제원이 그거 알아야 되나요? 우리 그거 알아야 되나요? 알 필요가 없어요.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3개 이상 없으면은 전시근로역이나 면제가 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병무청에서는 손가락 3개 또는 발가락 3개래요. 손가락 2개, 발가락 1개 안 된대요. 근데 우리 원문에 뭐라고 돼 있죠? 손가락이나 발가락 3개 이상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손가락 2개, 발가락 1개는 우리는 시험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되죠? 막 이렇게 풀이하면 돼요. 출제원도 그렇게 생각할 거니까. 그 규정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알 필요는 없다. 특히 교육훈련 애매합니다. 실무 적용하는 것과 훈련에 나와 있는 내용과 이걸 만든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이걸 이렇게 바꿔달라고 얘기하는 사람 생각이 다 틀려요. 하다못해 학공교에서 얘기하는 거 틀리고요. 지작사 그리고 수방사에서 적용하는 게 다 틀립니다. 우리는 뭘 기준으로 해야 된다? 시험을 일단 원칙으로 하십시오. 대신에 교육훈련은 실무에서도 많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무와 관련된 것들도 가끔 언급을 할 겁니다. 여기까지 오리엔테이션 마치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나요?